중론 제1권 석승에서 중론에는 500개의 개송이 있으니 용수보살이 지은 것이다. 중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진실, 실을 비추고 논으로 부른 것은 말, 언을 다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름, 명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에 붙여서 펼치고 말은 해석이 아니라면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을 빌려서 밝힌다. 진실이 펼쳐지고 말이 분명해지면 보살의 행과 도량의 비춤, 조에 대해 환하게 매듭이 풀린 듯이 알게 될 것이다. 무릇 범부에 집착하는 미혹, 체혹은 전도된 견해, 도견에서 생긴 이 삼계는 그것 때문에 윤닉하고 편벽된 깨달음, 편호은 생사를 싫어하는 지혜, 염지에서 일어나니 이승의 굳건한 절개, 경계는 그것 때문에 어그러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큰 깨달음, 대각은 밝게 비추는 데에 있고 작은 지혜, 소지는 좁은 마음에 얽혀있는 줄 알 수 있다. 비춤이 밝지 않으면 유무를 평등하게 하여 도속을 하나로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알미 다하지 않으면 중도를 건너 이 죄를 없앨 수 없다. 도속이 평등해지지 않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보살의 걱정이다. 이 때문에 용수대사가 중도로서 분석하여 미혹에 빠져있는 혹취, 무리로 하여금 현묘한 뜻, 현지를 바라보아 일변하게 하고 즉화로서 묶어 장주의 무리로 하여금 대승의 이치에 대해 문답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넓고도 넓구나 참으로 이로를 충계에서 평탄하게 하며 현문을 우주 내에서 열며 해풍을 마른 나무까지 진매에 부채질하며 감로를 마르고 시든 것, 고최에 흐르게 한다고 할 만하다. 대개 100개의 들보로 지은 집, 백량이 완성되면 띠풀로 지은 집, 모자은 좁고 누추하여 더럽게 여기듯이 이 논이 크고 넓음을 보면 치우친 깨달음을 가진 이승의 사람, 편호들이 비로하고 이치의 어긋남을 알게 될 것이다. 다행이구나. 이 중국, 적현, 위 땅에 호련 영취산을 옮겨서 진산을 만드니 마음이 음흉한, 험피, 한 변방의 사람들이 유광이 남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제부터 도를 담론하는 어진 사람들은 비로소 함께 진실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천축의 여러 나라에 감히 학자의 무리에 들려면 이 논을 완미하지 않음이 없어 기묘한 것, 후금으로 여기고 붓을 적셔서 해석을 편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지금 번역되어 나온 것은 천축 범지로 빈가라라고 하고 진나라 말로는 청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한 것이다. 그 사람은 깊은 법을 믿고 이해했으나 말이 바르지 않고 맞지 않았다. 그 가운데 이치에 어긋나고 빠지고 번거롭게 중복된 것은 구마라집 법사가 모두 말음질하고 덧붙여 경전과 상통하게 하자 이치는 남김없이 다하게 되었지만 문장은 간혹 앞뒤로 다 좋게 고지치는 못했다. 백론은 밖을 다스려 사뜸을 막고 이중론은 안을 깨끗이 하여 막힌 것을 흐르게 한다. 대지도론의 해석은 깊고 넓으며 12물론의 관법은 정밀하고 깊은 이치에 도달했다. 이 네 가지 논을 살펴보면 참으로 해와 달이 품속에 든 것처럼 환하게 비추어 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완미하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비로하고 졸렬함을 잊고 내가 깨달은 생각을 서문에 붙인다. 아울러 품목의 뜻도 앞에다 쓴다. 어찌 잘 해석하기를 바라겠는가? 대체로 서로 같음을 기뻐하는 마음뿐이다. 중론 제1권 용수보살 지음 범지 청목 주석 요진 3장 구마라지 판역 박인성 번역 1. 인과 연을 관찰하는 장 관인연품 16개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네. 이 연기 능히 말씀해 주시어 모든 희론을 잘 소멸해 주시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나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 논설을 짓는가? 답. 어떤 이는 모든 사물들이 대자재천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위뉴천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화합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시간, 시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세성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변화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자연에서 생겨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미진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무인 한다거나 그릇된 원인, 사인을 둔다거나
단멸하거나 상주한다고 하는 따위의 그릇된 봄에 떨어져서 갖가지로 와 나의 것, 을 말하게 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그릇된 봄을 끊고 부처님의 법, 불법을 알게 해주시고자 먼저 성문의 법에서는 12연기를 말씀하셨고, 또 이미 마음을 닦아서 깊은 법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있는 이를 위해서 대승의 법으로 인과 연들의 상을 말씀하셨으니, 즉 모든 법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완전히 공에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고 하셨다. 반야바라밀다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도량에 앉아있을 때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 허공과 같이 다함이 없어야 한다. 고 하였다. 고 말한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후 500세가 지난 상법에는 사람의 근기가 둔해져서 모든 법들에 깊이 집착해서 12연기, 온, 12처, 18개 등의 결정적인 상을 구하기만 하여 부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단지 언설, 문자에 집착할 뿐이었다. 대승의 법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공하다. 필경공, 고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이유로 공하다고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공한데 어찌 죄와 복의 과보 따위가 있다고 분별하겠는가? 그러니 세제도 제일위제도 없다는 의심을 내어 이러한 없음, 공, 위상을 취해서 탐착을 일으켜 완전히 공한 것에 대해서 갖가지 과실을 범한다. 용수보살께서는 이 점들을 감안해서 이 중론을 지으신 것이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네. 이 연기 능히 말씀해 주시어 모든 희론을 잘 소멸해 주시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나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이 두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으니 간략하게 제1회를 말한 것이다. 모든 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단지 이 8가지 일만을 들어 타파하는가? 답. 법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긴 하나 간략하게 8가지 일을 들어 모든 법을 통틀어서 타파한 것이다. 발생하지 않는다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논사들은 갖가지로 사물이 생겨나는 상에 대해 말하니 어떤 이는 원인과 결과가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원인 속에 미리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원인 속에 미리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자기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타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 둘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유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무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렇듯이 사물이 생겨나는 상에 대해 말하지만 모두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하게 말할 것이다. 사물이 생겨나는 상이 확정되어 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소멸하지 않는다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는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타의 6가지 일도 없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말로 모든 법들을 이미 다 타파했는데 왜 다시 6가지 일을 말하는가? 답.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이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이다. 어떤 이는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믿는다. 만약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깊이 공부하면 이것은 곧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왜 그런가? 만약 법이 실제로 있다면 없는 것이 아닌데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다면 이것은 단멸하는 것이고 먼저 자성이 있었다면 이것은 상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치에 들어간다. 어떤 이가 4가지로 모든 법들을 논파하는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4가지 문으로 모든 법들을 성립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같다면 연이 없을 것이고 다르다면 상속이 없을 것이니 후에 여러 가지로 타파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6가지로 모든 법을 타파하는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온다 와간다로 모든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온다란 모든 법이 대자재천, 세성,
극미 따위에서 오는 것을 말하며 간달한 본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모든 사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겁초에 곡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본다. 왜 그러한가? 겁초에 곡식이 없으면 지금의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겁초에 곡식이 없는데도 지금의 곡식이 있다면 발생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소멸할 것이다. 답.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서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겁초에 곡식이 소멸하지 않는 것을 본다. 만약 소멸한다면 지금 곡식이 있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는 곡식이 있다. 그러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소멸하지 않는다면 상주할 것이다. 답. 상주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모든 사물이 상주하지 않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곡식에 싹이 틀 때 씨는 변해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주하지 않는다. 만약 상주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단멸할 것이다. 답. 단멸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모든 사물이 단멸하지 않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곡식의 씨에서 싹이 튼다. 그러므로 단멸하지 않는다. 만약 단멸한다면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물은 같을 것이다. 답. 같지 않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눈으로 모든 사물이 같지 않은 것을 본다. 예를 들면 곡식의 씨가 싹을 내지 싹이 곡식의 씨를 내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곡식의 씨가 싹을 내고 싹이 곡식의 씨를 낸다면 같다고 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같지 않다. 만약 같지 않다면 마땅히 다를 것이다. 답. 다르지 않다.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모든 사물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본다. 만약 다르다면 왜 곡식의 싹, 곡식의 줄기, 곡식의 잎을 구별할 때 나무의 싹, 나무의 줄기, 나무의 잎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다르지 않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마땅히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답. 오는 것은 없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모든 사물이 오지 않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곡식의 씨 속의 싹은 어디에서 오는 일이 없다. 만약 온다면 마치 새가 와서 나무에 깃들듯이 다른 곳에서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오지 않는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마땅히 가는 것은 있을 것이다. 답. 가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세간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눈으로 모든 사물이 가지 않는 것을 본다. 만약 가는 것이 있다면 마치 뱀이 구멍에서 빠져나가듯이 싹이 씨에서 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가지 않는다. 그대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위 이치를 풀이했는데 나는 논을 지은 이 말을 듣고 싶다. 답. 모든 법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오 타자로부터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그 둘로부터도 또는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오란 모든 사물들은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인과 연에 의존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자기로부터 발생한다면 하나의 법에 두 가지 자체가 있게 되니 하나는 발생하는 것, 생, 이유 다른 하나는 발생시키는 것, 생자이다. 만일 여타의 인연들이 없이 자기로부터 발생한다면 인도 없고 연도 없을 것이다. 또 발생에는 다시 발생이 있게 되어 발생이 무한할 것이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타자도 없다. 왜 그러한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타자가 있는 것이고 만일 자기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면 타자로부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둘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면 두 과실이 있다. 자기로부터 발생하고 타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인이 없이 사물이 있다면 이것은 상주하는 것이리라. 이것은 옳지 않다. 만일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다.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있다면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심학을 하고 오역을 하는 이들이 천계에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자성은 연속에 있지 않네.
자성이 있지 않으니 타성도 있지 않네. 또 모든 법의 자성은 연 속에 있지 않다. 단지 연이 화합한 것이기에 이 이름, 명자을 얻을 따름이다. 자성이란 자체이다. 연 속에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니 자기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으니 타성도 없다. 왜 그러한가? 자성이 있으므로 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은 타성에 있어서는 또한 자성이다. 만일 자성이 타파된다면 타성도 타파된다. 그러므로 타성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자성과 타성이 타파된다면 양자가 타파되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큰 과실이 있다. 원인이 있다 해도 타파되는데 하물며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랴. 496 중 어느 발생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문. 아비달마학파의 사람은 법들이 사연에서 발생한다 고 말하는데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사연이란 무엇인가? 인연, 등무관연, 차등연, 소연연, 연연, 증상연. 이 사연에서 법들이 발생하네. 다시 제5위연은 없네. 모든 연들은 다 사연에 포함된다. 이 사연의 위지에서 모든 사물들이 발생한다. 인연이란 모든 유의법을 말한다. 등무관연이란 과거세와 현재세에 아라한 최후의 심법, 심법, 과심소법, 심소법을 제외한 그 밖의 과거세와 현재세의 심법과 심소법이다. 소형연과 증상연은 모든 법이다. 답. 결과가 연에서 발생하는가?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는가? 이 연이 결과를 갖는 것인가? 이 연이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인가? 만일 결과가 있다면 이 결과는 연에서 발생하는가?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는가? 만일 연이 있다면 이 연은 결과를 갖는 것인가?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이 법에 위존해서 결과가 발생하기에 이 법을 연이라 하네. 만일 이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찌 연 아닌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연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만일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때를 연이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연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한해서 이를 연이라 하는 것이다. 연이 성립하는 것은 결과에 연유한다. 결과가 후이고 연이 전이기 때문이다. 만일 결과가 아직 있지 않다면 어찌 연이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물단지의 예를 보자. 물과 흙 등이 화합해서 물단지가 발생한다. 물단지를 보고 나서야 이에 의해서 물과 흙 등이 물단지의 연들이라는 것을 안다. 물단지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찌 물과 흙 등을 연 아닌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결과는 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연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하물며 연 아닌 것에서랴. 결과가 미리 연 속에 있다는 것도 있지 않다는 것도 모두 있을 수 없네. 미리 없다면 무엇을 위해 연이 되며 미리 있다면 어디에 연을 쓰겠는가? 또 연 속에 결과가 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미리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결과가 미리 있다면 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가 미리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미리 있지 않다면 또한 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물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이제까지 모든 연들을 한데 묶어서 타파했다. 이제 연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는 것을 듣고 싶다. 답. 결과는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네. 있으면서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네. 어떻게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인연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면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이거나 있으면서 없는 것 이 세 종류일 것이다. 앞의 개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연 속에 결과가 미리 있다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리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결과가 미리 있지 않다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리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 연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있으면서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란 있으면서 없다는 것은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것을 말한다. 둘 모두에 과실이 있다. 또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모순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과 모순되는데 어떻게 한 법에 두 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세 종류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을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인연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등무관연을 타파한다. 결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라면 소멸하는 일이 있을 수 없네. 소멸한 법이 어떻게 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등무관연은 있지 않네. 심법과 심소법은 3세에 틈이 없이 발생한다. 현재세의 심법과 심소법의 소멸함은 미래세의 심법과 심소법에 대해 등무관연이 된다.
만일 미래세의 법이 이미 있어서 발생한다면 등무관년을 어디에 쓰겠는가? 현재세의 심법과 심소법은 머물거나 또는 머물지 않거나이다. 만일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등무관년이 될 수 있겠는가? 만일 머문다면 유의법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모든 유의법에는 항상 소멸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멸했다면 미래세의 법에 대해 등무관년이 될 수 없다. 만일 소멸하는 법이 여전히 있다면 이 법은 상주하는 것이다. 만일 상주하는 것이라면 죄와 복 등이 없다. 만일 소멸하고 있을 때 미래세의 법에 대해 등무관년이 된다고 한다면 소멸하고 있는 법이란 반은 이미 소멸한 법이고 반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법이어서 다시 제3위 법이 없는 것을 소멸하고 있는 법이라 한다. 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유의법들은 찰나찰나 소멸하기에 한 찰나도 머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세의 법에 소멸하려는 것, 용멸, 과 소멸하지 않으려 하는 것, 미용멸, 이 있다고 말하는가? 만일 그대가 한 찰나에 이 소멸하려는 법과 소멸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대 자신의 법을 깨뜨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아비달마 학파는 소멸한 법, 멸법, 이 있고 소멸하지 않은 법, 불멸법, 이 있으며 소멸하려는 법이 있고 소멸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다. 소멸하려는 법이란 현재세에 장차 소멸하려는 법이다. 소멸하지 않으려는 법이란 현재세에 장차 소멸하려는 법을 제외한 그 밖의 현재세의 법, 과거세의 법, 미래세의 법, 무위법을 소멸하지 않으려는 법이라 한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등무관년이 있지 않다. 소연연을 타파한다.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진실하고 미묘한 법연이 없는 이 법에 어떻게 소연연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대승의 법들은 유색, 무색, 무형, 유형, 유루, 무루, 유의, 무의 등의 모든 법상 들은 법성으로 들어간다. 모든 것은 다 공하며 상이 없고 연이 없다. 비유하면 뭇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다같이 한 맛이 되는 것과 같다. 진실한 법을 믿어야 하고 방편의 말을 진실한 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소연연이 있지 않다. 증상연을 타파한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음으로 있음. 유상, 이 없네.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고하는 말은 옳지 않네. 경전에서 12연기를 말할 때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고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모든 여러 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체에 확정된 자성, 정성, 이 없다. 자체에 확정된 자성이 없음으로 있음, 유상, 이 없다. 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증상연이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범부를 따라서 있다 또는 없다고 분별해서 말씀하실 따름이다. 연 일반 속에서도 각각의 연 속에서도 결과를 구할 수 없네. 연에 없는데 어떻게 연에서 나오겠는가? 또 연 일반 속에서 란 구별하지 않은 연 일반 속에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연 속에서도 란 하나하나의 연 속에도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연 일반 속에도 각각의 연 속에도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연에서 나온다 하겠는가? 연의 결과가 없는데도 연에서 나온다 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연 아닌 것에선 나오지 않겠는가? 또 연에서 결과를 구할 수 없는데 연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왜 연 아닌 것에선 나오지 않는가? 예를 들어 진흙에 물단지가 없는데 진흙에서 물단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왜 우유에선 나오지 않는가? 만일 결과가 연에서 발생한다면 이 연은 자성이 없는 것이네. 자성이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연에서 발생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연에서 발생하지도 않으며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지도 않네. 결과가 있지 않으니 연과 연 아닌 것 또한 있지 않네. 또 결과가 연에서 발생한다면 이 연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만일 자성이 없다면 없는 것, 무법인데 없는 것이 무엇을 발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란 연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연 아닌 것이라 말한다. 연 아닌 법은 실제로는 없다. 그러므로 연 아닌 것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 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과가 없는 것이다. 결과가 없으니 연도 연 아닌 것도 없다. 2. 감과 옴을 관찰하는 장, 광거래품, 25계문. 세간에서는 눈으로 이미 간 것, 이거, 아직 하지 않은 것, 미거.
지금 가고 있는 것, 것이, 위 세시위 지음, 작, 이 있음을 본다. 지음이 있으니 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답. 이미 간 것에 감이 없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감이 없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없네. 이미 간 것에는 감이 없다. 이미 갔기 때문이다. 만일 감, 이 없이 감, 이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감이 없다.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반은 이미 간 것이고 반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이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동작이 있는 곳에 감이 있네. 이것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없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네. 거동, 작업, 이 있는 곳마다 감이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거동이 있음을 눈으로 본다. 이미 간 것에는 거동이 이미 사라져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거동이 아직 없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답. 지금 가고 있는 것에 어떻게 감이 있겠는가?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마치 그릇 속에 과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과실이 있네. 지금 가고 있는 것만에 감이 있기 때문이네. 또 만일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감이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실제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다. 만일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위존하지, 인데 않는 것이 된다. 왜 그러한가?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둘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면 두 가지의 감이 있게 되네. 하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의 감이네. 또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감이 있다라는 과실이 있게 된다. 두 가지 감이란 하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의 감이다. 문. 만일 두 가지 감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만일 두 가지 감이 있다면 두 가는 이가 있게 되네. 가는 이 없이 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네. 만일 두 가지 감이 있다면 두 가는 이가 있게 된다. 왜 그러한가? 감이 있어야 가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두 감이 있고 그래서 두 가는 이가 있게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도 감이 없다. 문. 가는 이 없이 감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제 3시에 가는 이가 확정되어 존재한다. 답. 가는 이 없이 감이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감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는 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가는 이가 없다면 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감이 없는데 어떻게 3시에 가는 이가 확정되어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가는 이는 가지 않네. 가지 않은 이도 가지 않네. 가는 이와 가지 않는 이 이외에 제3위 가는 자는 있지 않네. 또 가는 이는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만일 가는 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는 이 또는 가지 않는 이이다. 이 둘 이외에 제3위 가는 자는 있지 않다. 문. 만일 가는 이가 간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가는 이가 간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감이 없이 가는 이는 얻을 수 없는데 만일 가는 이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 가는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감이 없이는 가는 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는 이가 없는데 감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가는 이가 따로 있어서 가는 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일 가는 이에게 감이 있다면 두 가지의 감이 있을 것이니 하나는 가는 이의 감이고 다른 하나는 감의 감이네. 또 만일 가는 이가 가는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면 두 가지의 과실이 있다. 가는 이는 하나인데 두 가지 감이 있게 된다. 하나는 가는 이에게 성립하고 있는 감이고 다른 하나는 감에 성립하고 있는 가는 이이다. 가는 이가 성립하고 난 후에 가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앞에 3시에 가는 이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이 가는 이가 가는 작용을 한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만일 가는 이가 간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감이 없이 가는 이가 있다는 과실이 있네. 가는 이에게 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가는 이가 가는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감이 없이 가는 이가 있다는 과실이 있다. 왜 그러한가? 가는 이가 가는 작용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먼저 가는 이가 있고 후에 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옳지 않다. 그러므로 3시에 가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만일 확실하게 결정되어 감이 존재하고 가는 이가 존재한다면 최초의 시작, 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3시에서 시작을 구한다 해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이미 간 것에는 시작이 없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시작이 없네. 지금 가고 있는 것에는 시작이 없네. 어느 곳에서 시작이 있겠는가? 왜 그러한가? 3시에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없고 이미 간 것도 없네. 이 둘의 시작이 있을 것이니 아직 가지 않은 것에 어찌 시작이 있겠는가? 이미 간 것이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없네. 모든 것에 시작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분별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없으며 이미 간 것도 없다.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나 이미 간 것 두 곳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둘 모두 옳지 않다. 아직 가지 않았을 때는 아직 시작이 있지 않는데 아직 가지 않은 것에 어찌 시작이 있겠는가? 시작이 없으니 감이 없고 감이 없으니 가는 이가 없는데 어찌 이미 간 것, 아직 가지 않은 것,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감이 있지 않고 가는 이가 있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머문과 머무는 이는 있을 것이다. 답. 가는 이는 머물지 않네. 가지 않는 이도 머물지 않네. 가는 이와 가지 않는 이 이외에 어찌 제3자가 머무는 일이 있겠는가? 만일 머물미 있고 머무는 이가 있다면 가는 이가 머물거나 가지 않는 이가 머무는 것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마땅히 제3자가 머무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가고 있는 이는 머물지 않는다. 감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감의 특징, 거상, 과 모순되는 것을 머물미라 이름한다. 가지 않는 이도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감이 소멸했을 때 머물미 있는 것인데 감이 있지 않다면 아예 머물미 있지 않다. 가는 이와 가지 않는 이 이외에 제3위 머무는 이는 있을 수 없다. 만일 제3위 머무는 이가 있다면 가는 이나 가지 않는 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이가 머문다고 말할 수 없다. 가는 이가 머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감이 없이는 가는 이를 얻을 수 없는데 그대가 가는 이가 머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감이 없이는 가는 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는 이에게 감의 즉증이 있는데 어찌 머물미 있겠는가? 감과 머물문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미 간 것이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머물미 있지 않네. 지금 가고 있는 것에도 머물미 있지 않네. 행과 지위법도 모두 감의 이치와 동일하네. 또 만일 가는 이가 머문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나 이미 간 것이거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 있으면서 머무는 것이리라. 세 곳 모두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는 이가 머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감과 머물미 타파되었듯이 행과 지도 타파될 것이다. 행이란 이를테면 곡식의 씨로부터 상속해서 싹, 줄기, 잎 따위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지란 곡식의 씨가 소멸해서 싹, 줄기, 잎 따위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상속되기에 행이라 이름하고 단절되기에 지라 이름한다. 또 이를테면 무명을 연해서 모든 행이 있고 나아가 발생을 연해서 무사가 있는 것을 행이라 하고 무명이 멸하기에 모든 행이 멸하고 하는 따위를 지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갖가지 문을 세워서 감과 가는 이, 머문과 머무는 이를 타파하긴 했지만 감과 머물미 있음이 눈에 보인다. 답.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묻된다. 만일 감과 가는 이가 실제한다면 하나의 법으로 성립하는가? 두 가지 법으로 성립하는가? 둘 모두 과실이 있다. 왜 그러한가? 감이 곧 가는 이라면 이것은 옳지 않네. 감이 가는 이와 다르다면 이것도 옳지 않네. 만일 감이 가는 이와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다르다고 해도 옳지 않다.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것에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감이 곧 가는 이라고 한다면
행위자와 행위 이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네. 감이 가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가는 이 없이 감이 있고 감이 없이 가는 이가 있는 것이네. 이와 같은 두 가지는 모두 과실이 있다. 왜 그러한가? 만일 감이 곧 가는 이라면 이것은 창난된 것이니 인과 연두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감에 위존해서 가는 이가 있고 가는 이를 위존해서 감이 있다. 또 감을 법이라 이름하고 가는 이를 인이라 한다. 인은 상주하는 것이고 법은 무상한 것이다. 만일 같다면 두 가지 모두가 상주하는 것이 되거나 두 가지 모두가 무상한 것이 된다. 같다고 하는 것에는 이와 같은 과실이 있다. 만일 다르다면 서로 배척하는 것이 된다. 감이 아직 있지 않아도 가는 이가 있을 것이고 가는 이가 아직 있지 않아도 감이 있을 것이다. 서로 위존하지 인데 않으니 하나의 법이 멸하더라도 하나의 법은 남아있을 것이다. 다르다고 하는 것에는 이와 같은 과실이 있다. 감과 가는 이 둘이 만일 같은 법으로 성립한다거나 다른 법으로 성립한다고 한다면 두 문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립하는 일이 있겠는가? 또 만일 가는 이와 감이 같은 법으로나 다른 법으로 성립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제3위 법이 성립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만일 성립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감과 가는 이가 없는 인연을 말하는 셈이 된다. 이제 다시 말한다. 감에 의해서 가는 이가 알려질 때 이 가는 이는 이 가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네. 이전에 감이 있는 것이 아닌 이 가는 이와 감이 있지 않네. 감에 의해서 가는 이가 알려질 때 이 가는 이는 이 가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이 감이 아직 있지 않을 때는 가는 이가 없으며 또한 지금 가고 있는 것, 이미 간 것,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과 성읍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성읍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과 가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는 이는 감에 의존해서 성립하고 감은 가는 이에 의존해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감에 의해서 가는 이가 알려질 때 이 가는 이는 이와 다른 감을 쓰지 않네. 나의 가는 이에게서 두 가지 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네. 또 감에 의해서 가는 이가 알려질 때 이 가는 이는 이와 다른 감을 쓰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나의 가는 이에게서 두 가지 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하는 가는 이는 세 가지의 가는 작용을 하지 않네. 실제하지 않는 가는 이도 세 가지의 가는 작용을 하지 않네.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가는 이는 세 가지의 가는 작용을 하지 않네. 그러니 감이나 가는 이, 갈 곳이 모두 없네. 실제하는 가는 이에서 실제하는 결정욕, 이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본실욕, 것으로 감에 의존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감이란 몸의 움직임, 신동이다. 세 가지의 감이란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이미 간 것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가는 이가 실제한다면 감이 없이 가는 이가 존재할 것이고 머물미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 가는 이는 세 가지의 가는 작용을 하지 않네라고 말한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가는 이에서 실제하지 않는 불결정욕, 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본실무, 것을 의미한다. 감에 의존할 때 가는 이라 할 수 있는데 감이 없으니 세 가지 가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감에 의존해서 가는 이가 있는 것인데 이전에 감이 없으니 가는 이가 없다. 어떻게 실제하지 않는 가는 이가 세 가지 가는 작용을 하겠는가? 감도 가는 이의 경우와 같다. 만일 이전에 가는 이 없이 감이 실제한다면 가는 이에 의존하지 않고 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이는 세 가지의 가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감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가는 이를 어디에 쓰겠는가? 이렇게 사유하고 관찰의 보건대감, 가는 이, 갈 곳 이 법들은 모두 서로 의존한다. 감에 의존해서 가는 이가 있고 가는 이에 의존해서 감이 있다. 이 두 법에 의존해서 갈 곳이 있는 것이니 실제한다고 말해서 안 되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세 가지 법은 허망하고 공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단지 가명이 있을 뿐이어서 환영과 같고 변화와 같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3. 여섯 근을 관찰하는 장, 관육정품, 팔계문. 경전에서는 여섯 근이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다음과 같다. 눈, 안, 귀, 이, 코, 비, 혀, 설, 몸, 신, 뜻, 위 등의 육정, 근, 이내. 이 눈 등 여섯 근은 색 등 여섯 경계에 작용하네. 이 중에서 눈, 안, 이안, 내, 위 근이 되고
색이 바깥의 경계가 되어 눈이 색을 보고 나아가 뜻, 위, 이 안에 근이 되고 법이 바깥의 경계가 되어 뜻, 위, 이 법을 능히 인식한다. 답,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가? 이 눈은 자기를 볼 수 없네.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이 눈은 자기를 볼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마치 등불이 자기를 비추고 또 다른 것을 비출 수 있듯이 그렇게 눈이 봄, 현상을 갖는 것이라면 자기도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송에서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눈은 자기를 볼 수 없긴 하나 다른 것을 볼 수는 있다. 마치 불이 다른 것을 태울 수는 있으나 자기를 태우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답. 불이 비유는 눈의 봄을 성립시키지 못하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고 있는 것에서 이미 다 이것에 답했네. 그대가 불이 비유를 제시하긴 했지만 눈의 봄, 견법을 성립시키진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과 옴을 관찰하는 장, 광거래품에서 이미 답했다. 이미 간 것에 감이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것에 감이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에 감이 없듯이 이미 탄 것과 아직 타지 않은 것과 지금 타고 있는 것 모두에 태움이 없다. 이렇듯이 이미 본 것과 아직 보지 않은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모두에 봄, 현상이 없다. 봄이 아직 보지 않았을 때라면 봄이라 하지 않네. 그런데 봄이 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네. 또 눈이 아직 색을 대하지 않았을 때는 보지 못하니 그때를 봄이라 할 수 없다. 색을 대함으로 인하여 봄이라 한다. 그래서 개송에서 아직 보지 않았을 때라면 봄이라 하지 않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봄이 볼 수 있겠는가? 또 두 경우 모두 봄이 없다. 왜 그러한가? 봄은 보지 않네. 보지 않음도 보지 않네. 봄이 타파되었다면 보는 이도 타파된 것이네. 봄은 보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과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보지 않음도 보지 않는다. 봄,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봄, 현상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는가? 봄, 현법이 없으니 보는 이도 없다. 왜 그러한가? 만약 봄, 현을 떠나서 보는 이가 있다면 눈이 없는 이가 다른 감관, 근으로 보는 것이리라. 만약 봄이 본다면 봄의 봄, 현상이 있는 것이니 보는 이에게는 봄, 현상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송에서 봄이 타파되었다면 보는 이도 타파된 것이네 라고 말한 것이다. 봄이 없어도 봄이 없지 않아도 보는 이를 얻을 수 없네. 보이는 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봄과 봄의 대상이 있겠는가? 또 봄이 있다 해도 보는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봄이 있지 않다 해도 보는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는 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봄과 봄의 대상, 각연이 있겠는가? 보는 이가 있지 않은데 누가 봄에 의해서 바깥의 색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송에서 보는 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봄과 봄의 대상이 있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봄과 봄의 대상이 있지 않으니 식 등 네 법이 있지 않네. 사취 등의 연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봄과 봄의 대상이 있지 않으니 식, 촉, 수, 애 네 법이 모두 있지 않다. 애 등이 있지 않으니 사취 등 12연기의 분지도 있지 않다. 이, 비, 설, 신, 위, 성, 듣는 이, 문자 등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모두 위에서 말한 바와 같네. 또 봄과 봄의 대상, 각연, 이 문연에 귀속되기 때문에 확정된 자성, 정성, 이업서 공하듯이 그 밖에 이 등의 다섯 근이나 성 등의 다섯 경계, 진, 도, 봄이나 봄의 대상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치가 같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다. 4. 오온을 관찰하는 장, 관어음품, 구계문. 경전에서는 오온이 있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답. 색의 원인 없이 색을 얻을 수가 없네. 색 없이 색의 원인을 얻을 수가 없네. 색의 원인이란 배, 호, 위 원인인 실과 같은 것이다. 실을 없애면 배가 없고 배를 없애면 실이 없다. 배는 색과 같고 실은 색의 원인과 같다. 문. 색의 원인 없이 색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색의 원인 없이 색이 있다면 이 색은 원인이 없는 것이네. 원인이 없이 법이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네. 예를 들어 실 없이 배가 있다면 이 배는 원인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없이 법이 있는 일은 세간에 없다. 문. 불교의 법, 외도의 법, 세간의 법에 모두 원인이 없는 법이 있다. 불교의 법에는 세 무의가 있다. 무의는 상주하는 것이므로 원인이 없는 것이다. 외도의 법에는 허공, 시간, 장소, 신, 미진, 열반 따위가 있다. 세간의 법에는 허공, 시간, 장소 따위가 있다. 이 세 법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상주하는 것이기에 원인이 없다. 그런데 그대는 무슨 까닭에 원인이 없는 법이 세간에 없다고 하는가? 답. 이 원인이 없는 법은 그저 언설이 있을 따름이다. 사유에서 분별한 것은 모두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법이 인연에 위존해서 있는 것이라면 원인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인연이 없다면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문. 두 종류의 원인이 있다. 하나는 발생의 원인, 작인이고 다른 하나는 언설의 원인, 언설인이다. 이 원인이 없는 법은 발생의 원인이 없고 단지 언설의 원인이 있을 따름이다.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답. 언설의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허공은 육계를 관찰하는 장에서 타파하는 바와 같다. 그 밖의 것들은 후에 논파할 것이다. 또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도 모두 타파되는데 하물며 극미, 미진, 따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랴. 그러므로 원인이 없는 법은 세간에 없다. 문. 색 없이 색의 원인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만일 색 없이 원인이 있다면 이것은 결과가 없는 원인이리라. 만일 결과가 없는 원인을 말한다면 옳은 점이 없네. 색이라는 결과가 없이 오직 색의 원인만이 있다면 이것은 결과가 없는 원인이다. 문. 결과가 없이 원인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결과가 없이 원인이 있는 일은 세간에 없다. 왜 그러한가? 결과가 있기에 원인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만일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원인이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또 만일 원인 속에 결과가 없다면 사물이 어떻게 원인 아닌 것에서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인과 연을 타파하는 장, 파인연품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결과가 없이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미 색이 있다면 색의 원인을 쓰지 않네. 만일 색이 있지 않다면 색의 원인을 쓰지 않네. 또 두 경우에 색의 원인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미리 있는 원인 속에 색이 있다면 색의 원인이라 하지 않는다. 만약 미리 있는 원인 속에 색이 있지 않다면 또한 색의 원인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문. 두 경우라면 모두 옳지 않다. 단지 원인이 없이 색이 있을 따름이다.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원인이 없이 색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색을 분별하지 않네. 원인 속에 색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나 원인 속에 색이라는 결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원인이 없이 색이 있다는 것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원인이 없이 색이 있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색을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는 이를 범부라 이름한다. 무명과 탐욕,
애염으로써 색을 탐착하고 그런 후에 그릇된 봄, 사견으로써 분별과 희론을 일으켜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거나 원인 속에 결과가 없다고 하는 따위를 말한다. 이제 이 중에서 색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라면 분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네. 만일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네. 또 만일 결과와 원인이 서로 유사하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원인은 미세하고 결과는 거칠고 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색은 힘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배가 실과 유사하다면 배라 이름할 수 없다. 실은 다 이고 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의 실은 명주를 이루지 않듯이 거친 실은 미세한 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두 주장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니 색도 없고 색의 원인도 없는 것이다. 수온, 수음, 상온, 상음, 행온, 행음, 시곤, 시금 등 여타의 모든 법은 다 색온, 색음과 동일하네. 나머지 내온과 모든 법도 이와 같이 사유에서 논파해야 한다. 또 이제 논을 짓는 이는 공성의 이치를 찬미하고자 개송을 읊는다. 만일 어떤 자에게 묻는 자가 있을 때 어떤 자가 공성이 없이 답한다면 이것은 답이 되지 못하네. 모두 그가 의심하는 것과 같게 되네. 만일 어떤 자가 논박하고자 할 때 공성이 없이 그 과실을 말한다면 이것은 논박이 되지 못하네. 모두 그가 의심하는 것과 같게 되네.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때는 제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다. 공성의 이치가 없이 묻고 답한다면 물음은 물음이 되지 못하고 답은 답이 되지 못해서 모두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가령 어떤 자가 물단지는 무상하다 고 말했을 때 묻는 자가 무엇에 근거해서 무상하다고 하는가? 했다고 하자 이 물음에 무상한 원인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고 답한다면 이것은 답이라 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원인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 그것이 상주하는 것인지 무상한 것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가 의심하는 것과 같게 된다. 만일 묻는 자가 그 과실을 말하고자 할 때 공성의 의지에서 모든 법은 무상하다 고 말하지 않는다면 논박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대가 무상함에 위거해서 나의 상주함을 논파한다면 나도 상주함에 위거해서 그대의 무상함을 다음과 같이 논파한다. 상주함이 없다면 업보가 없을 것이다. 눈, 안, 귀, 이 등 법들이 찰나찰나 소멸하기에 분별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논박이 되지 못하고 그가 의심하는 것과 같게 된다. 만일 공성에 위거해서 상주함을 논파한다면 과실이 없다. 왜 그러한가? 이 사람은 공성의 상에 취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묻고 답하고자 한다면 공성, 공법에 위거해야 하는데 하물며 고가 없는 정멸상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이겠는가? 5. 육계를 관찰하는 장, 관육종품, 8계문. 육계에는 각각 확정된 상이 있다. 확정된 상이 있기 때문에 육계가 있다. 답. 허공의 상이 아직 있지 않을 때 허공은 없네. 만약 미리 허공이 있다면 상이 없는 것이 되네. 만약 아직 허공의 상이 있지 않은데 미리 허공이 있다면 허공은 상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색이 없는 공간, 이 허공의 상이기 때문이다. 색은 지어진 것, 작법이기에 무상하다. 만약 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는 허공의 상이 없을 것이다. 색에 위존해서 색이 없는 공간이 있다. 색이 없는 공간을 허공의 상이라 한다. 만약 상이 없이 허공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이 상이 없는 법은 어떤 곳에도 있지 않네. 상이 없는 법에 있어서 상은 상을 띠는 일, 소상이 없네. 만약 상주하는 법과 무상한 법 중에서 상이 없는 법을 구한다면 얻을 수 없다. 논자가 말하는 바와 같은 이 유의와 무의가 어떻게 각각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답한다. 그러므로 발생과 머문과 소멸은 유의 위 상이고 발생과 머문과 소멸의 없음은 무의의 상이다. 만약 허공이 상이 없는 것이라면 허공은 있지 않다.
만약 전에는 상이 없다가 후에 상이 와서 상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전에 상이 없다면 상을 띠게 하는 법, 가상이 없다. 왜 그러한가? 상을 갖는 것에도 상을 갖지 않는 것에도 상은 거주하지 않네. 상을 갖는 것과 상을 갖지 않는 것을 떠난 다른 곳에도 거주하지 않네. 등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 뿔이 있는 것, 꼬리 끝에 털이 나 있는 것, 목덜미가 축 늘어져 있는 것, 이것들이 소의 상이다. 이 상들을 떠나서 소는 있지 않다. 만약 소가 있지 않다면 이 상들이 거주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상을 갖지 않는 법에서 상은 상을 띠는 일이 없다. 상을 갖는 법에도 상은 거주하지 않는다. 미리 상이 있기 때문이다. 물, 수상의 불이상은 거주하지 않는다. 미리 자기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을 갖지 않는 법에 상이 거주한다고 한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것을 무법라 한다. 상을 갖는 것, 유상, 과상과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은 항상 서로 위존인데 하기 때문이다. 상을 갖는 것과 상을 갖지 않는 것을 떠나 다시 제3위 장소에서 상을 띠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송에서 상을 갖는 것과 상을 갖지 않는 것을 떠난 다른 곳에도 거주하지 않네 하고 말한 것이다. 상법이 있지 않으니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법도 있지 않네. 상을 띠게 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 상도 있지 않네. 또 상이 거주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법이 없다. 상을 띠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도 없다. 왜 그러한가? 상에 의존해서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이 있고 상을 띠게 하는 것에 의존해서 상이 있다. 서로 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상이 있지 않고 상을 띠게 하는 것도 있지 않네. 상과 상을 띠게 하는 것을 떠나 다시 물이 있지 않네. 인과 연들 속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구해보아도 상과 상을 띠게 하는 것에 확정을 얻을 수 없다. 이 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들은 다 있지 않다. 모든 법들은 다 상과 상을 띠게 하는 두 법에 포함된다. 어떤 때는 상이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이 되고 어떤 때는 상을 띠게 하는 것이 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기가 불이 상이 되고 다시 불이 연기의 상이 되는 경우와 같다. 유가 있지 않다면 무는 있을 것이다. 답. 유가 없다면 어떻게 무가 있겠는가? 유와 무가 이미 없으니 유와 무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무릇 사물, 이 스스로 괴멸했거나 다른 것에 의해 괴멸했다면 이를 무라 한다. 무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의 의지에서 있다. 그러므로 유가 없다면 어떻게 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물에 무이겠는가? 유가 있지 않기에 무도 있지 않다. 그러나 유와 무를 아는 자는 있을 것이다. 답. 만약 유와 무를 아는 자가 있다면 유에 있거나 무에 있을 것이다. 유와 무가 이미 타파되었으므로 유와 무를 아는 자도 같이 타파된다. 그러므로 허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 상도 아니고 상을 띠게 하는 것, 가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 밖에 다섯도 허공과 같네. 허공에서 갖가지 상을 구해보아도 얻을 수 없듯이 그 밖에 다섯 가지도 이와 같다. 허공은 최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최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 먼저 타파하는가? 답. 지, 수, 화, 품은 연들이 화합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타파된다. 식은 고와 낙의 원인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이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논파된다. 허공은 이와 같은 상이 없고 단지 범부가 있다고 희망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래서 먼저 타파한다. 또 허공은 4대를 지닌다. 4대를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을 타파하면 그 밖의 것은 저절로 타파된다. 세간의 사람들은 모든 법에 있음, 이나 없음, 무를 본다. 그대는 왜 홀로 세상과 상반되게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답. 지혜가 얕은 사람은 모든 법에 있음, 이나 없음, 무를 보네. 그러니 이멸한 나는 한 법을 보지 못하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 도를 얻지 못했다면 법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 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가지 희론이 생긴다. 법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이를 있다. 고 여겨서 상을 취해
있다, 라고 말한다.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볼 때 이를 단멸한다. 단, 고역여서 상을 취해서 없다, 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이, 지자는 모든 법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없다고 보는 것, 무견, 을 멸하고 모든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볼 때 있다고 보는 것, 유견, 을 멸한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법들을 보는 것, 소견, 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환영과 같고 꿈과 같다. 나아가 무르도를 보는 것, 견, 도 멸하건을 하물며 그 밖에 보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봄, 현, 이 멸한 나는 한 법을 보지 못한다면 있음, 유, 를 보거나 없음, 무, 을 보게 된다. 6.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를 관찰하는 장, 관여명 작품, 10계문. 경전에서 탐욕, 증오, 진해, 무지, 우치는 세간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탐욕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A라고도 하고, 착이라고도 하고, 염이라고도 하고, 음욕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이름들이 있다. 이것은 결사로서 중생에 위지한다. 중생을 물든 자, 염자, 라 하고 탐욕을 물듬, 염법이라 한다. 물듬과 물든 자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다. 그 밖에 둘도 이와 같다. 증오, 진, 가 있기에 증오하는 자, 진자, 가 있고 무지, 치, 가 있기에 무지한 자, 치자, 가 있다. 이 삼독이 인연이 되어서 삼업이 일어난다. 삼업이 인연이 되어서 삼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법들이 있다. 답. 경전에서는 비록 삼독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체를 구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만약 탐욕, 염법을 떠나 먼저 스스로 탐욕을 내는 이 염자가 있다면 이 탐욕을 내는 이 염욕자에 의존해서 탐욕이 생길 것이네. 만약 탐욕을 내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탐욕이 있겠는가? 탐욕이 있을 때든 탐욕이 없을 때든 탐욕을 내는 이도 이와 같네. 만약 먼저 탐욕을 내는 이가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다시 탐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탐욕을 내는 이가 이미 탐욕을 냈기 때문이다. 만약 먼저 탐욕을 내는 이가 없다면 또한 다시 탐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탐욕을 내는 이가 있고 나서야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먼저 탐욕을 내는 이가 없다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탐욕, 염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약 먼저 사람이 없이 탐욕이 있다면 이것은 원인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마치 장작이 없이 불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먼저 탐욕이 없다면 탐욕을 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송에서 탐욕이 있을 때든 탐욕이 없을 때든 탐욕을 내는 이도 이와 같네. 라고 말한 것이다. 문.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전후로 서로 위존해서 발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리라. 만약 동시에 발생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탐욕을 내는 이와 탐욕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옳지 않네. 탐욕을 내는 이와 탐욕이 동시라면 서로 위존하는 일이 없을 것이네.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서로 위존하지 않을 것이다. 탐욕을 내는 이에 위존하지 않고 탐욕이 있거나 탐욕에 위존하지 않고 탐욕을 내는 이가 있다면 이 둘은 상조하는 것이리라. 원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상조한다고 한다면 과실이 많아 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제 같음과 다름으로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를 타파해야 하겠다. 왜 그러한가? 탐욕을 내는 이와 탐욕이 같다면 같은 법이 어떻게 합하겠는가? 탐욕을 내는 이와 탐욕이 다르다면 다른 법이 어떻게 합하겠는가?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는 같은 법으로 합하거나 다른 법으로 합한다. 만약 같다면 합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같은 법이 어떻게 자기와 합하겠는가? 마치 손가락 끝이 자기를 감촉할 수 없듯이 만약 다른 법으로 합한다면 이것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다른 법으로 성립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각각 성립해 있기에 끝내 다시 합할 필요가 없다면 설령 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르다. 또 같음과 다름을 모두 얻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같아야 합한다고 한다면 짝이 없이 합할 것이네. 달라야 합한다고 한다면 짝이 없이 합할 것이네.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같기에 합한다고 억지로 그래 본다면 여타의 인연이 없이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같다면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 두 이름이 있지 않을 것이다. 탐욕은 법이고 탐욕을 내는 이는 사람이다.
만약 사람과 법이 같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다르기에 합한다고 말한다면 여타의 인연을 기다리지 않고 합할 것이다. 만약 다른데도 합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합할 것이다. 같은 것이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 치자. 눈이 다른 것을 볼 때 함께 합하는 것이다. 답. 만약 다르기에 합한다고 한다면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는 무엇인가? 이 두 상은 먼저 다르기에 연후에 합한다고 말하는 것이네.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먼저 다름이 있기에 이후에 합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합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이 두 상은 먼저 이미 다르고 이후에 합한다고 억지로 말하는 것이다.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먼저 각각 다름이 성립한다면 이미 다름이 성립해 있는데 왜 합한다고 말하는가? 또 만약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가 먼저 각각 다름이 성립한다면 그대는 지금 왜 굳이 합함을 말하는가? 다름이 성립하지 않기에 그대는 합하고자 하네. 합함이 끝내 성립하지 않기에 다시 다름을 말하네. 또 그대는 이미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 다름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합함, 합상을 말한다. 그러나 합함에는 과실이 있다.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그대는 합함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 다시 다름, 이상을 말한다. 그대 스스로 확정해놓고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셈이다. 점사명. 다름이 성립하지 않으니 합함이 성립하지 않네. 어떤 다름 속에서 합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중에서는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 다름이 성립하지 않기에 합함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떤 다름 속에서 합함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와 같이 탐욕과 탐욕을 내는 이는 합함도 합하지 않음도 성립하지 않네. 모든 법들 또한 이와 같이 합함도 합하지 않음도 성립하지 않네. 또 증오, 와 무지, 치, 도 탐욕, 과 같다. 모든 번뇌와 모든 법도 삼독과 같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면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이 인과 연들에서 성립하는 것이다.